then the one in which you have the most pride is the one in which you were saving people, Korea. 내가 죽으면 대한민국에 묻히고 싶다. 캐나다 국적의 6.25 전쟁 참전 용사인 고 존 로버트 코미어의 유언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던 코미어 참전 용사의 유족이 유해를 들고 입국장에 들어섰을 때 대한민국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에 모시겠습니다. 존 로버트 코미어 참전 용사는 1952년 4월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캐나다 육군 제22연대 제1대대 소속으로 1953년 4월까지 연고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귀국 후에는 우체국에서 근무하다 은퇴했으며 캐나다 퇴역군인 요양원에서 노후를 보내다가 2021년 11월 24일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말년에 뇌졸중을 앓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동생에게 나는 꼭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족들은 코미어 참전 용사의 생전 의지에 따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을 신청했고 유엔 기념공원을 관리하는 제한 유엔 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에는 전 세계 유일의 유엔 공동묘지인 유엔 기념공원이 존재하는데요. 2015년 5월 프랑스인 참전용사 레몽 베르나르가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처음으로 사후 안장된 이후 이번이 14번째라고 합니다. 한국은 낯선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낯선 땅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전 용사를 위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전 용사들의 고국에서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참전 용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한국 정부와 사회적 분위기에 감동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코미어 참전 용사의 유해 봉환식에서는 박민식 보훈처장이 유족으로부터 유해가 든 함을 인계받아 운구 차량까지 직접 봉송했습니다. 코미어 참전 용사의 영정이 봉송 행렬을 가장 앞에서 이끌었고 고인의 유해가 뒤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조카인 미셸 코미어와 크리스토퍼 코미어 등 유족들이 박 처장을 따라 행렬했고 의장대는 양쪽의 도열에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온 참전 용사를 예우했습니다. 봉송을 마친 보훈처장은 운구 차량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는데요. 한국인들 모두의 마음을 대표해 존 로버트 코미어 참전 용사의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코미어 참전 용사의 명복을 빌면서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 라며 한국을 위해 싸운 그대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다는 대한민국의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보훈처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명의 참전 용사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땅에서 자유진영을 위해 싸우다가 숨진 무명의 영국군 3명의 유해를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했습니다. 이 3명의 영국군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2016년부터 2017년에 경기 파주, 마지리와 마산리 인근에서 부분 유해로 각각 발굴했는데요. 한미 공식 감식 결과 유해의 주인공들은 영국군 제29여단 글로스터대대 소속으로 1951년 4월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유엔 기념공원 영국군 묘역에 묻혔고 딱 70년 만에 전우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죠.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이 땅 아래에 묻힌 병사들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참전 용사를 좋은 묘역에 모시는 그날을 위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숭고한 희생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참전 용사들을 찾아다니며 봉사를 하는 사진 작가가 화제가 되었었죠. 대외적으로는 작가명 라미로 알려진 현효재 씨입니다. 라미 작가는 국내외 참전 용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무료로 사진을 촬영해주고 멋진 액자를 선물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예능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촬영한 참전 용사는 1,4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실제 참전 용사와의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2016년에 군복 사진전을 했었는데 전시장에 미국 해병대 참전 용사 살 스칼레토가 우연히 방문했어요.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다라는 그의 말과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때 참전용사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작가의 궁금증은 참전용사에 대한 조사로 이어졌고 6.25 전쟁 참전국이 총 22개국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진이나 인적사항 등의 자세한 기록물이 없어서 아쉬움이 컸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 그들의 삶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일일이 국내로 오기 힘든 참전용사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참전용사분들께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해외 곳곳을 찾아다니며 무료 봉사를 하는 라미 작가에게도 같은 한국인으로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비행기 티켓 비용만 해도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데 무료 사진에 무료 액자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라미 작가는 자신에 대한 찬사를 참전용사에게 보내달라고 말하는데요. 그가 만났던 참전용사들 대부분이 자신은 영웅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자신들이 아닌 6.25 전쟁 당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이 진짜 영웅이라고 말한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자신들을 영웅으로 대우하는 한국인들을 보고 깜짝 놀라며 감동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간혹 국내외 참전용사를 촬영할 때, 특히 해외 참전용사를 촬영할 때면 액자값이 얼마냐 라고 묻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국내보다 사진 촬영이 비싼 풍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라미 작가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 비용은 이미 70년 전에 지불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라미 작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참전용사도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는 윌리엄 빌 웨버 대령을 꼽았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은 웨버 대령은 군인은 자유를 뺏기거나 자유가 없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고 나는 한국이 자유를 뺏기지 않기를 바라며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참전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웨버 대령은 이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다가 자신의 한쪽 팔과 다리를 잃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인은 우리 참전용사에게 빚진 게 없다. 오히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한국인들 스스로가 지게를 짊어지고 나라를 재건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한국인이 다 했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과 진짜 군인 정신 그리고 한국에 대해 보이는 애정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미 작가가 직접 만나본 참전용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인 참전용사분들 또한 간절히 원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참전용사들의 노력으로 이 땅을 지켜냈고 이 땅 위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들의 희생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추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전용사를 잊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국가보훈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참전용사 유해 발굴에 계속해서 힘쓰는 한편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사후 안장은 물론 유엔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를 비롯한 참전국 후손 장학사업, 재방한 초청과 현지 감사 위로 행사 등 국제보훈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참전용사로 등록되었는데 스스로 알지 못하는 국내 참전용사들을 위해 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참전용사 제복을 개발하는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한 모든 군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지켜낸 모든 참전용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그대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